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바이낸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비트코인 차트를 보는 이유는 떨어지거나 오를 때 딱 두 번인데, 요새는 자꾸 떨어질 때 보게 되네요. 비트코인이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38,600불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뭐 하루 이틀 겪는 것도 아니고, 제 구독자분들께서는 거의 내공들이 이제 뭐 만렙 되셨잖아요. 졸업하셨잖아요. 그죠? 하락했다 그래도 42K나 38K나 37K가 뭐가 중요합니까? 어차피 오를 건데.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어차피 비트코인 오르면 오르고 비트코인 떨어지면 떨어지고, 이 비트 흑공에서 왜 많은 코인들이 요래를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는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 흡공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은, 지금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될 걸,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정도지, 정상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블록 안에 그 데이터들이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오르면 우르르 오르고, 비트코인 떨어지면 또 다 떨어지고,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빨리 이 비트 흡공에서 열려가 돼야 돼요. 이 비트 흡공에서 열려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첫 번째로 완전히 합법적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완전 상용화가 돼야 되겠죠. 진짜 쓰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블록체인을 통해서 산업 전반에 바뀔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첫 번째는 금융. 이 디파이 금융 때문에 결국 전통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게 될 거다. 은행이 사라질 거다. 핀테크와 테크핀을 여러분들 이해하신가요? 이 핀테크는 지금 전통 금융을 통해서 실현되는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죠. 이 테크핀은 금융회사인 것 같기도 하고 IT 기업 같기도 한 애들 있죠. 쉽게 말해서 카카오, 토스, 뭐 이런 애들이 쓰는 시스템을 테크핀이라고 합니다. 많이들 헷갈려 하시길래 제가 잠깐 이야기 드린 거고, 자, 여러분들 지금 금융 업무 어디서 보시나요? 은행 가시는 분 계시나요? 은행을 가신다면 당신은 미개인. 금융 업무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거기 지금은 뭐 하시나요? 그냥 스마트폰 보시는 거죠. 이제 전통 금융 방식이, 이 핀테크 시스템이 결국 테크핀 회사에게 침식당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만약에 이 전통 금융의 지금 은행에서 블록체인 방식을 받아들이면 혁신이 일어날 수 있죠. 블록체인과 어떤 게 결합을 할까요? AI. 이게 결합이 되게 되면 정말 업무 처리가 간소화됩니다. 근데 구금융, 전통 금융들은 뭔가 바뀌는 걸 싫어하죠. 그렇게 되면 결국 카카오나 토스, 뭐 그런 회사들을 위한 은행일 수밖에 없겠죠. 그냥 거쳐가는 중간 스테이션? 이 정도 되겠죠. 뭐 그러다가 점점점 사라지게 될 겁니다.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분명히 은행업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전통 금융에서, 은행에서 AI를 받아들인다는 건 결국 뭘까요? 나의 직장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의 완성도를 시켜줄 수 있는 놈은 딴 게 아니라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 사물 인터넷 하지만 블록체인이 들어가지 않은 사물 인터넷은 그 발전에 한계가 금방 와버려요. 결국 데이터의 저장이죠. 저장. 이 저장 과정에서 위변조가 되지 않은 데이터들이 입력이 돼야만 사물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겠죠. 그리고
이 블록체인이 들어가 있지 않은 사물 인터넷은 그냥 그림의 떡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빅데이터와도 굉장히 관련이 큰 게 블록체인이죠. 통계학, 그리고 빅데이터는 인류가 믿는 마지막 데이터죠. 그래서 디지털 점술가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빅데이터, 디지털 점쟁이, 결국 통계. 근데 이 빅데이터에 생각해보세요. 거짓 정보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믿는 이 빅데이터에 거짓 정보가 들어가게 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도 그렇고 빅데이터도 그렇고 결국 지금까지 정보를 저장만 했다면 결국 블록체인, 제2의 인터넷, 정보의 가치를 현실화시켜주는 게 블록체인입니다. 그냥 정보에 가치를 부여한다.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은 결국 돈이 되게 한다. 아무리 취합이 된 빅데이터도 그 빅데이터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면 돈이 될까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근데 진짜 위변조가 되지 않는 그런 데이터들의 합집합 빅데이터는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블록체인을 제2의 인터넷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의 인터넷은 모든 정보를 담기만 했죠. 그러니까 그냥 온갖 잡것 쓰레기 같은 지식 정보들이 모여 있죠. 근데 이거를 빅데이터화 하려니까 답답한 거죠. 어떤 게 진짜인지를 모르니까. 블록체인이 이 안에 딱 들어가서 참 거짓에 대한 진위 여부를 해주죠. 그리고 그 데이터만 빼내서 다시는 고치지 못하게 이 인류 역사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참인 데이터들만 모아놓고 그 누가 들어와서 이 데이터를 고치려고 해도 그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어야만 결국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라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빅데이터든 사물 인터넷이든 결국 블록체인이 결합이 돼야만 이 인류가 발전이란 걸 하고 디지털 안에서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사용한다. 전 인류가 이제 인터넷이 없는 삶은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한다는 그 자체가 결국 블록체인은 필수? 숙명?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바늘과 실.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전 인류가 고민을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디지털 안에서의 개인정보,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 바른 데이터. 이거의 전쟁입니다. 전쟁. 인터넷을 쓴다. 결국 따라오는 건 블록체인입니다. 인터넷 혁명, 그리고 제2의 인터넷 혁명을 그래서 블록체인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쓰잘데기 없이 이렇게 장황하게 블록체인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제 영상을 보는 이 순간 필요한 게 결국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지금 비트 흑공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죠. 비트 흑공에서 빨리 열애가 돼야 된다. 빨리 비트코인 그늘에서 벗어나야 된다. 근데 이제 그 일을 비트 흑공에서 열애될 수 있는 이벤트를 XRP가 하려고 하잖아요. 진짜 열일을 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똑똑한 놈들이 만든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많은 겁니다. 탈도 많고. 똑똑하면 항상 모난 돌이 되잖아요. 모난 돌. 그냥 이렇게 잔챙이 같이 묻어 있어야 되는데 툭 튀어나와서 깎고 싶게 만들잖아요. 그 대신 잘 깎이게 되면 얼마나 이쁜 돌이 되겠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잘 깎고 있잖아요. SEC에서 아주 잘 다듬고
있잖아요. 이따 제가 또 SAC와 리플 관련 이야기를 조금 드릴 건데 그때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는 걸로 하고, 어쨌든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이 2009년도에 첫 번째 블록이 생성이 돼서 지금 13년이 흘렀나요? 이 13년이 흘렀지만 너무 오래됐다 라고 생각들 하겠지만, 비트코인, 암호화폐, 블록체인 생태계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격에 연연하지 마시란 거예요.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은 놈들입니다. 자, 다시 차트 좀 봐볼까요? 상승 추세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 지금 이탈이 됐죠. 완전히 추세선에서 다음 라인은 37K, 37K도 빠지면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신저점 33K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번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걸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 그러게 되면 37K부터 매수를 하겠죠. 그리고 34, 33K까지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겠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 시간들을 누가 잘 현명하게 버티고 거기서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하냐 하지 않냐의 게임이죠. 지금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주식도 마찬가지로 많이 하락을 한 것 같아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금리 인상. 근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도 별 이벤트가 없는 것 같고, 점점 미국 자국을 위한 액션들이 나올 겁니다. 한번 지켜보세요. 미국이 과연 진짜 전쟁이 끝나기를 원할까요? 이슈들이 이제 쏟아질 겁니다. 전쟁에 모든 전 세계 시민들이 전쟁에 온통 관심이 가 있을 때 그들은 조용히 아주 혁신적으로 어떤 이벤트를 내놓게 될 겁니다. 그게 뭘지 참 저도 궁금합니다. 미국이 오히려 우리들보다 훨씬 더 지금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세선 이탈을 했고, 더 하락이 나온다면 첫 번째는 37K까지 갈 거고, 그 다음 관문은 33K, 34K까지 비트코인 신저점까지도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XRP는 비트코인이 하락함에 따라, 시장이 하락함에 따라 11% 하락을 했다. 이 지표는 낙관적인 광선을 보여준다. 떨어지기만을 기다린 놈들이 지구상에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RSI 지표가 과매도 영역에 진입을 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던졌네요. 과매도 구간이 나온다는 건 이제 반등이 나온다. 과매수 라인이 걸린다는 건 이제 던져야 된다. 뭐 이거는 다들 잘 아시죠? 소송이 내년까지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떨어지진 않죠. 어쨌든 비트코인이 떨어지니까 전체적으로 다 같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4월 18일 데이터예요. 최고 분석가는 XRP와 라이트코인에 대한 빅런이 다가오고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XRP 리플에 관한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거의 제 생각에는 석 달, 넉 달 넘게 이렇게 빨리 끝날 것이다. 며칠이 중요하다. 이제 뭐 2배, 3배, 5배 간다. 이런 데이터들이 쏟아졌죠. 물론 저도 그 데이터를 보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던 사람이고, 자, 그런데 4월 말이 다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하락과 함께 XRP의 악재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내년 간다. 연말 간다. 그리고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이런 재판은 처음 봤다. 이런 소송은 처음 봤다. 이게 말이 되는 사건이냐? 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제
악재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야 돼요. XRP 리플은.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아, 호재가 좋은 뉴스들이 가격을 끌어올리지는 않구나. 결국 가격을 끌어올리는 건 지금까지는 비트급공이에요. 그런데 진짜 호재는 악재가 나와야 호재가 나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금 XRP의 가격은 이제 떡상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내년 3월, 4월을 이야기하고 연말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곧 가까운 시일 내에 긍정적인 판결이 나올 거란 예측을 하게 해주는 뉴스들이죠. 항상 시장은 대중의 생각과 반대로 갑니다. 항상 미래에 갔다 온 애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크리에이터, 최고의 분석가 있으면 뭐합니까? 다 틀려요. 비트코인 사라진다, 암호화폐 사라진다, XRP 졌다, XRP 이제 한 3년, 2년 걸릴걸? 이런 데이터들이 나와야 결국 그 뉴스에 반하는 아주 드라마틱한 역전 홈런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꽤 많은 대중들이 그 역전 홈런을 보지 못하죠. 점수차가 너무 많이 나 있으니까 빨리빨리 집에 가버리잖아요. 오늘 소두의 잔소리를 제가 너무 많이 했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지금 리플을 사야 될 돈이 아니라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관한 정확한 이해도가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블록체인이 세상을 바꾸고 사회 근본 구조를 바꾸고 지금까지 특정 기관이나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진행되었던 수많은 의사 결정들이 결국 합의민주주의가 도출이 돼서 블록체인 생태계 안에서 진정한 민주주의, 디지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절대 간과하지 않으셔야 될 건 그 블록체인을 구동하는 건 결국 암호화폐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건 블록체인이 아니라 암호화폐가 세상을 바꿀 거라고 굉장히 유명한 애들이, 똑똑한 애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